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하지 않고 오늘 오후에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영 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준호 기자, 이 전 대통령이 그동안 옥중 조사를 계속 거부해 왔는데 혹시 검찰이 특별히 더 추가하는 혐의가 혹시 있습니까? 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혐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뇌물 111억 원 수수와 350억 원 횡령 등 모두 18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이후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이 3차례에 걸친 옥중 조사를 모두 거부하면서 결국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장다서로 전 총무기획관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10억 원을 받아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인데요.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영 씨도 여전히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보이콧한 데 이어서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판 보이콧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이 추가 조사를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최근 변호인단을 추가로 영입하며 재판 전략을 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혹시 항소 여부를 결정했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항소 기한인 이번 주 금요일 이전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을 보이콧한 만큼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검토 중인데요. 그런데 항소를 포기하면 징역 24년형이라는 1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주말 내내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따라 2심 재판도 보이콧할지 아니면 법정에 나와서 결백을 주장할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방선거 소식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정책 공방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차 없는 거리로 홍보에 나서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은 박 시장의 7년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음악에 맞춰 몸을 푸는 박원순 서울시장. 종로 자전거도로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시민들과 자전거를 타고 찻길을 달렸습니다. 종로를 완전히 차를 비워버릴까요? 앞으로 서울시는 보행 친화도시 그리고 자전거 도시로 계속 함께 갖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경쟁자들이 박 시장의 정책 비판에 집중하자 새로운 정책으로 맞불을 놓으며 행정가 이미지를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경쟁자들은 박 시장의 7년 정책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당에서 박 시장을 추격하는 우상호 예비후보와 박영선 예비후보는 오늘도 삼선 피로감, 정책 실패를 강조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처음 연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와 협공을 펼쳤습니다. 정말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고 이대로 또 4년 그대로 내버릴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미세먼지 한다고 사흘 만에 150억 날리는 거 보고 제가 이번에는 바꿔야 되겠다 확실히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내일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영남 지역 지방선거에 나서는 여야 후보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당에선 이길 때까지 도전하겠다는 후보가 많고 야당에선 이겨본 후보가 많았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시장 선거에만 4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제가 이 3번에 걸쳐서 시장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이 바로 부산의 정치 권력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직인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 선거에서 무패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4선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4년 전에 한번 경쟁했던 지난 4년 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제대로 시민들에게 이렇게 각인시키고. 울산에선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에서 8차례 패배한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 9번째 나섭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재선에 나선 김기현 시장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한국당을 경북지사 후보 경선에선 선거 승리 경험이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남유진 구미시장과 김광림, 이철우, 박명재 의원이 경합 중입니다. 민주당에선 이지혁 국회의원과 도지사 선거에서 3차례 낙선했던 오준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끈기와 관록의 대결에서 승자가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 못지않게 유권자들도 신경 써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네, 선거 캠프의 식사 대접을 무심코 받았다가는 최대 50배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정용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지난 2월 경남 합천군 주민 800여 명은 산악회 주최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은 정기 산행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산악회라서 간 거라. 갑자기도 또 갔다 왔거든요. 하지만 합천군수 선거 예비 후보자가 산행을 함께했고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단순 산악회 모임이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이 모임을 한 게 아닌가. 불똥은 주민들에게 튀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가 금품이나 식사 대접을 받다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악회는 2만 원의 회비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실제 제공한 교통 편의와 음식물을 1인당 5만 2천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주민 1명당 3만 2천 원의 기부회의가 있었던 겁니다. 산행을 다녀온 주민 800여 명은 적게는 32만 원, 많게는 160만 원씩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입니다. 이 너무한 게라. 처음 간서만 이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 미세지 지속이 내려오는 게라. 내 얼추 엄서졌나. 대전에서는 지난달 말 구청장 예비 후보가 주민 1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다 적발됐습니다. 경북에서도 유권자 170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도지사 예비 후보 측 관계자가 지난달 고발됐습니다. 모두 고액의 과태료를 물어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못지않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과 관련한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금융개혁 임무를 맡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여당은 적극 방어하고 있죠? 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 출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성격의 출장이었다며 외유성이나 로비성 출장이었다는 공격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출장과 관련된 기관에 특혜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줬는데 어떻게 로비라고 볼 수 있냐며 김 원장을 거들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김 원장이 평소 소신이 있고 깐깐한 원칙주의다라면서 야당의 공세는 금융시장 개혁을 막으려는 시도로 의심된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김 원장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이 피감기관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것을 두고 실패한 로비라는 표현을 썼다 즉각 해명했지만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이 사퇴는 물론이고 법적인 처벌까지 주장한다면서요. 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의 사퇴는 물론 검찰 수사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기식 원장의 해명이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갑질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이 미국과 유럽 출장 당시 정책비서가 수행했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9급 정책비서가 아니라 인턴 신분이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통상적인 정책 업무 보좌 관행에 어긋나는 행태라는 겁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청와대의 실패한 로비 발언을 언급하며 뇌물죄로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들 짚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안건우 정치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취임하자마자 각종 논란, 특히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는데 어떤 출장들이 있었는지, 논란이 있는지 잠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네, 문제가 됐던 해외 출장은 총 3번이었습니다. 네. 2014년에 한 번, 2015년에 2번. 네. 먼저 2014년 3월에 우즈베키스탄의 한국거래소가 비용을 부담해서 갔다 왔고요. 네. 2015년 5월에 중국 충칭과 인도 첸나이, 역시 우리은행이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달 미국과 유럽을 갔다 왔는데 이건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에서 비용 3천여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3천여만 원이요? 네. 이게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당시에 이 해당 은행과 그다음에 거래소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기식 의원이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와 여당은 그게 큰 업무 연관성이 있긴 했지만 그에 따른 혜택을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야당에서는 여기에 강하게 갑질, 삥뜯기라는 좀 그런 과격한 말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해명을 했잖아요. 김기식 원장은 여기에 이 3번의 갑질 출장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일단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는 현장 점검 이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추진했던 유럽 사무소 신설, 여기에 대한 준비 부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유럽 사무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대외경제연구소에서 뭐 유럽에 사무실 하나 열고 싶은데 네. 가서 좀 보시고 좀 결정을 해달라, 좀 도와달라 이런 측면에서 김기식 원장을 초대해서 갔는데 김 원장은 갔다 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예산을 주지 않았다. 네, 이렇게 그런 해명한 입장이죠. 거죠. 예. 다른 거는요? 그리고 오해 살 만한 혜택이 없었다 이렇게 일축을 했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예산안 부대 의견이라는 네. 그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었죠. 저희가 직접 회의록을 좀 살펴봤는데 실제로는 뭐 혜택을 주지 않았다고는 했지만 그 부대 의견으로 뭔가 혜택이 될 만한 사항을 추가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예산안 부대 의견의 개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예산안 부대 의견은 국회의 지적이나 요청을 담은 부대 의견으로서 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듬해 예산안 편성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발언을 한 건가요? 김 원장은 2015년 10월 26일 정무위 예산소위 4차 회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사무소 예산을 부대 의견에 담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은 삭감을 했지만 그 이듬해에 다시 예산을 부활시키는 과정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어떻게 뭐 조삼모사다. 한 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면 그게 어떻게 예산 삭감도 치고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네. 예. 일단은 그걸 떠나가지고 김기식 원장 자체가 굉장히 의외의 인사였어요. 예. 왜냐하면은 기존의 금감원장과는 전혀 다른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나름대로 참신성이나 어떤 혁신성을 갖다가 봤던 건데 그런 참신성과 혁신성의 바탕에는 사실은 도덕성이 깔려 있어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오비일학격으로 최근에 안지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른바 자라보고 논란 같은 소뚜껑 보고 논란다고 또 비슷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또 걱정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그 대외 유관 기관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에 따라서 유관 기관이 여러 가지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단체에 돈을 쓰는 경우는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해외 출장 가고 이런 것들은 국회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없던 그 출장을 갖다가 만든다고 하는 것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그 뇌물죄로 국회의원들이 일본에선 처벌받은 사례가 있고요. 예. 그다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90년대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물론 그때는 추가적으로 현금까지 오갔기 때문에 처벌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김기식 원장이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수장으로서 그렇죠. 굉장히 그 평이 좋지 않았습니까?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도 이제 김기식
의원 시절에 뭐 청렴함을 강조했고요. 어떻게 관계기관으로부터 어떻게 로비성 외유를 갈 수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내로남불 아니냐 이거 자기한테만 너무 엄격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더욱더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의 영상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한 연구기관이 1년 동안 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열흘 정도 외국 갔다 오면서 3장짜리 보고서 내고서는 이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학회 참석하고 리크루트 하겠다고 매년 나가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국민 세금, 국민 돈 들여가면서. 그런데 이제 청와대의 사실상 이제 해명이 더욱더 논란에 더 불을 지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실패한 로비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로비라는 말이 참 예민한 말일 수밖에 없잖아요. 외유성 출장을 실패한 로비로 이렇게 봤다는데 세간의 지적이 있었고요. 또 임명 철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실패한 로비라고 한 표현이었는데요. 그제 실패한 로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제 이 같은 말을 쓴 것을 실수라고 인정을 하고 언론에는 이 이야기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출장을 설사 로비 차원에서 갔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패한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한 거라면서 본인의 본래 뜻과는 조금 다르게 언론 보도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언론은 그 발언을 쓰지 않았는데 일부 매체에서 실패한 로비라는 발언을 크게 이제 일면에 보도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청와대 그 똑같은 관계자가 발언을 정정했는데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격이다. 상도위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가 금감원장의 비서실이나 금감원장의 대변인도 아닌데, 금감원의 대변인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 영수증 처리나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당시에 2015년도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당시 국회의원 시절에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여비서 한 명을 동행했습니다. 보통 해외 출장 갈 때는 의원들끼리 같이 가거나 또는 뭐 의원 혼자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비서를 한 명 데리고 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식 원장은 정책비서였다. 이 비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에서 데리고 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한국당이 오늘 정반대의 얘기를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함께 수행한 여비서는 인턴 신분이었습니다. 구급 정책비서가 아니라 인턴 신분이었습니다. 이 여비서 인턴은 항제AB에 수행을 한 이후에 2015년 6월 18일 날 구급 비서로 국회 사무처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여 만에 2016년 2월 10일 7급 또 여비서로 승진 또 임명 변경 등록되었다는 사실도 알려집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출장에 인턴을 동행시키고 또 그 출장 한 달 후에는 구급 부서 그리고 6개월 만에는 7급 비서로 승진한다면 이거는 굉장한 특혜고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국회의원이 자기 인턴을 이제 직원을 쓸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로비라는 말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김영란법이 사실은 굉장히 진통을 겪고 제정이 됐는데 제정 당시에 김기식 의원이 당시 의원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으려면 뇌물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있어서는 그 일정한 금액, 그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이 정도 금액을 넘어가는 돈을 공직자가 받으면 그러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불문하고 이유 없이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세상에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줄 때는 당시 명시적으로 뭐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나중에 뭔가를 바라고 줄 거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아라 한 게 김영란법의 제정 맞습니다. 취지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건은 예컨대 부적절하기는 했어도 실질적으로는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로비 같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로비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그 포함이 돼가지고요. 여행이나 뭐 식사나 다 포함이 되는 금액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나온 얘기니까 이 비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당의 주장이고 저희가 지금 취재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 요즘에 9급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몇백 대 1이에요. 7급도 마찬가지로 어렵고요. 9급에서 7급 공무원 올라가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인턴이 9급 됐다, 7급이 됐다?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굉장히 상식 밖의 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김기식 원장은 말을 않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혹시 취재된 게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국회 인사처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인턴이 정책 비서는 아니었다, 인턴이었다, 이 부분은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정책 비서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여자 비서 갔을 때 단순히 수행 비서로 왜 여성을 데리고 가느냐?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다른 일부 이제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또 해외에 나갈 때는 특히 해외 나갈 때는 또 그렇잖아요. 더더욱. 그래서 남자 비서를 데려가는데 정책으로 이 사람이 여기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데려나갔다. 아,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물론 인턴이라고 해서 전문가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이 여성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결국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좀 더 취재를 해서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생각일까요? 민주당도 오늘 사실 김기식 금감원장을 좀 감쌌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평소 소신 있고 깐깐한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는데 이를 어떻게 로비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한 마당에 야당이 계속 무리한 정치 공세를 이어간다면 저희로서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를 통해 금융시장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이 한국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흠집내기다, 금감원장을 임명하지 않도록 해서 금융개혁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음모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민주당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해경군 김씨, 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갑자기 해경군 김씨라는 사람이 지금 갑자기 검색어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김혜경 씨의 이름 해경과 예. 그리고 성인 김을 따서 해경군 김씨라는 한 네티즌이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한 사건의 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아이디가 이제 HK김, 그래서 해경김,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인이 올린 거 아니냐, 저 아이디의 주인 아니냐라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특히 더 논란이 되는 이유가 저 아이디 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비방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전해철 경기지사, 네. 경쟁자죠. 전해철 경기지사의 후보를 비난을 했고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언론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발언도 많이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게 옛날 얘기인가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긴 한데 그 과거에도 2013년에도 관련 멘션을 주고받았다는 전해철 후보의 주장도 있었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잖아요. 네. 지금 가뜩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후보들이 각자 노력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네네. 대통령 이름을 쓸 수 있으면 뭐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데. 근데 굳이 부인이 나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면 그게 혹시 득표에 도움이 될까요? 굳이 득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사실은 해경궁이 누굽니까? 해경궁은 사도세자의 부인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조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그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 해경궁을 아무리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도 그다음에 이제 그 사도세자 그 수원의 그 뭐 행궁 같은 것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조가. 그래서 경기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는 해도 저 같으면 해경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해명을 하기를 절대 우리 부인의 아이디가 아니고 특히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SNS 계정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해경궁이라는 이름이 네. 상당히 그 역사에선 비운의 주인공으로 회자가 되고 있고 또 김혜경 씨가 자기 이름과 이렇게 유사한 아이디를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분명히 제기가 되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시장은 이런 점을 들어서 아내가 자기 이니셜을 넣을 익명 계정을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누군가를 험하게 비방할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명했던 것과 다르게 김혜경 씨가 SNS 계정이 있고 네. 그리고 평소에 댓글을 자주 읽어봤다. 그런 얘기들을 김혜경 씨가 직접 한 적이 있었죠. 예, 남편과 침대에서 SNS를 함께 한다. 남편은 글을 올리고 나는 주로 댓글을 살핀다라고 했던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SNS를 하지 않는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해명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일부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전해철 의원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 수사 등을 통해서 이게 진짜 실제 이 아이디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좀 가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안건우 기자는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논란 같으면 소등구건 보고 놀란다고 또 비슷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또 걱정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그 대외 유관 기관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에 따라서 유관 기관이 여러 가지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단체에 돈을 쓰는 경우는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 해외 출장 가고 이런 것들은 국회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없던 그 출장을 갖다가 만든다고 하는 것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그 뇌물죄로 국회의원들이 일본에선 처벌받은 사례가 있고요. 예. 그다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90년대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물론 그때는 추가적으로 현금까지 오갔기 때문에 처벌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김기식 원장이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수장으로서 그렇죠. 굉장히 그 평이 좋지 않았습니까?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도 이제 김기식 의원 시절에 뭐 청렴함을 강조했고요. 어떻게 관계기관으로부터 어떻게 로비성 외유를 갈 수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내로남불 아니냐, 이거 자기한테만 너무 엄격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더욱더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의 영상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한 연구기관이 1년 동안 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열흘 정도 외국 갔다 오면서 3장짜리 보고서 내고서는 이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학회 참석하고 리크루트 하겠다고 매년 나가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국민 세금, 국민 돈 들여가면서. 그런데 이제 청와대의 사실상 이제 해명이 더욱더 논란에 더 불을 지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실패한 로비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로비라는 말이 참 예민한 말일 수밖에 없잖아요. 외유성 출장을 실패한 로비로 이렇게 봤다는데 세간의 지적이 있었고요. 또 임명 철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실패한 로비라고 한 표현이었는데요. 그제 실패한 로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제 이 같은 말을 쓴 것을 실수라고 인정을 하고 언론에는 이 이야기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출장을 설사 로비 차원에서 갔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패한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한 거라면서 본인의 본래 뜻과는 조금 다르게 언론 보도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언론은 그 발언을 쓰지 않았는데 일부 매체에서 실패한 로비라는 발언을 크게 이제 일면에 보도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청와대 그 똑같은 관계자가 발언을 정정했는데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격이다. 상도위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가 금감원장의 비서실이나 금감원장의 대변인도 아닌데, 금감원의 대변인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 영수증 처리나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당시에 2015년도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당시 국회의원 시절에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여비서 한 명을 동행했습니다. 보통 해외 출장 갈 때는 의원들끼리 같이 가거나 또는 뭐 의원 혼자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비서를 한 명 데리고 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식 원장은 정책비서였다. 이 비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에서 데리고 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한국당이 오늘 정반대의 얘기를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함께 수행한 여비서는 인턴 신분이었습니다. 구급 정책비서가 아니라 인턴 신분이었습니다. 이 여비서 인턴은 항제 A위에 수행을 한 이후에 2015년 6월 18일 날 구급 비서로 국회 사무처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여 만에 2016년 2월 10일 7급 또 여비서로 승진 또 임명 변경 등록되었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출장에 인턴을 동행시키고 또 그 출장 한 달 후에는 구급 부서 그리고 6개월 만에는 7급 비서로 승진한다면 이거는 굉장한 특혜고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국회의원이 제가 이 3번에 걸쳐서 시장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이 바로 부산의 정치 권력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직인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 선거에서 무패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4선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4년 전에 한번 경쟁했던 지난 4년 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제대로 시민들에게 이렇게 각인시키고 울산에선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에서 8차례 패배한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 9번째 나섭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재선에 나선 김기현 시장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한국당을 경북지사 후보 경선에선 선거 승리 경험이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남유진 구미시장과 김광림, 이철우, 박명재 의원이 경합 중입니다. 민주당에선 이지혁 국회의원과 도지사 선거에서 3차례 낙선했던 오준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끈기와 관록의 대결에서 승자가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 못지않게 유권자들도 신경 써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네, 선거 캠프의 식사 대접을 무심코 받았다가는 최대 50배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정용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지난 2월 경남 합천군 주민 800여 명은 산악회 주최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은 정기 산행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산악회라서 간 거라. 갑자기도 또 갔다 왔거든요. 하지만 합천군수 선거 예비 후보자가 산행을 함께했고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단순 산악회 모임이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이 모임을 한 게 아닌가. 불똥은 주민들에게 튀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가 금품이나 식사 대접을 받다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악회는 2만 원의 회비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실제 제공한 교통 편의와 음식물을 1인당 5만 2천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주민 1명당 3만 2천 원의 기부회의가 있었던 겁니다. 산행을 다녀온 주민 800여 명은 적게는 32만 원, 많게는 160만 원씩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입니다. 이 너무한 기라. 촌간서만 이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 민낯이 지속이 밀어오는 기라. 내 얼추좀 엄습었나. 대전에서는 지난달 말 구청장 예비 후보가 주민 1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다 적발됐습니다. 경북에서도 유권자 170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도지사 예비 후보 측 관계자가 지난달 고발됐습니다. 모두 고액의 과태료를 물어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못지않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과 관련한 정치권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도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금융개혁 임무를 맡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여당은 적극 방어하고 있죠? 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 출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성격의 출장이었다며 외유성이나 로비성 출장이었다는 공격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출장과 관련된 기관에 특혜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줬는데 어떻게 로비라고 볼 수 있냐며 김 원장을 거들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김 원장이 평소 소신이 있고 깐깐한 원칙주의다라면서
야당의 공세는 금융시장 개혁을 막으려는 시도로 의심된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김 원장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이 피감기관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것을 두고 실패한 로비라는 표현을 썼다 즉각 해명했지만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이 사퇴는 물론이고 법적인 처벌까지 주장한다면서요. 턴을 이제 직원을 쓸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저는 로비라는 말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근데 이 김영란법이 사실은 굉장히 진통을 겪고 제정이 됐는데 제정 당시에 김기식 의원이 당시 의원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으려면 뇌물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있어서는 그 일정한 금액, 그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이 정도 금액을 넘어가는 돈을 공직자가 받으면 네. 그러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불문하고 이유 없이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세상에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줄 때는 당시 명시적으로 뭐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나중에 뭔가를 바라고 줄 거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아라 한 게 김영란법의 제정 맞습니다. 취지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건은 예컨대 부적절하기는 했어도 실질적으로는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로비 같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로비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그 포함이 돼가지고요. 여행이나 뭐 식사나 다 포함이 되는 금액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나온 얘기니까 이 비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당의 주장이고 저희가 지금 취재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 요즘에 9급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몇백 대 1이에요. 7급도 마찬가지로 어렵고요. 9급에서 7급 공무원 올라가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인턴이 9급 됐다, 7급이 됐다?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굉장히 상식 밖의 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김기식 원장은 말을 않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혹시 취지된 게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국회 인사처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인턴이 정책 비서는 아니었다, 인턴이었다. 이 부분은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정책 비서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여자 비서 갔을 때 단순히 수행 비서로 왜 여성을 데리고 가느냐.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다른 그 일부 이제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라든지 또 해외에 나갈 때는 특히 해외 나갈 때는 또 그렇잖아요. 더더욱. 그래서 남자 비서를 데려가는데 정책으로 이 사람이 여기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데려나갔다. 아,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물론 인턴이라고 해서 전문가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이 여성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결국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좀 더 취재를 해서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생각일까요? 민주당도 오늘 사실 김기식 금감원장을 좀 감쌌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평소 소신 있고 깐깐한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는데 이를 어떻게 로비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한 마당에 야당이 계속 무리한 정치 공세를 이어간다면 저희로서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를 통해 금융시장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이 한국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흠집내기다. 금감원장을 임명하지 않도록 해서 금융개혁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음모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민주당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해경군 김씨. 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갑자기 해경군 김씨라는 사람이 지금 갑자기 검색어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김혜경 씨의 이름 혜경과 그리고 성인 김을 따서 해경군 김씨라는 한 네티즌이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한 사건의 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아이디가 이제
HK-김, 그래서 해경김, 이재명 성남시장의 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의 사퇴는 물론 검찰 수사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기식 원장의 해명이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갑질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이 미국과 유럽 출장 당시 정책비서가 수행했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구급 정책비서가 아니라 인턴 신분이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통상적인 정책 업무 보좌관행에 어긋나는 행태라는 겁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청와대의 실패한 로비 발언을 언급하며 뇌물죄로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들 짚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안건우 정치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취임하자마자 각종 논란, 특히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는데 어떤 출장들이 있었는지, 논란이 있는지 잠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네, 문제가 됐던 해외 출장은 총 3번이었습니다. 네. 2014년에 한 번, 2015년에 2번. 네. 먼저 2014년 3월에 우즈베키스탄의 한국거래소가 비용을 부담해서 갔다 왔고요. 네. 2015년 5월에 중국 충칭과 인도 첸나이, 역시 우리은행이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달 미국과 유럽을 갔다 왔는데 이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비용 3천여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3천여만 원이요? 네. 이게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당시에 이 해당 은행과 그다음에 거래소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기식 의원이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와 여당은 그게 큰 업무 연관성이 있긴 했지만 그에 따른 혜택을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야당에서는 여기에 강하게 갑질, 삥뜯기라는 좀 그런 과격한 말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해명을 했잖아요. 김기식 원장은 여기에 이 3번의 갑질 출장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일단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는 현장 점검 이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추진했던 유럽 사무소 신설, 여기에 대한 준비 부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유럽 사무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외경제연구소에서 뭐 유럽에 사무실을 하나 열고 싶은데 네. 가서 좀 보시고 좀 결정을 해달라, 좀 도와달라 이런 측면에서 김기식 원장을 초대해서 갔는데 김 원장은 갔다 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예산을 주지 않았다. 네, 이렇게 그런 해명한 입장이죠. 건가요? 예. 다른 거는요? 그리고 오해 살 만한 혜택이 없었다 이렇게 일축을 했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예산안 부대 의견이라는 네. 그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었죠. 저희가 직접 회의록을 좀 살펴봤는데 실제로는 혜택을 주지 않았다고는 했지만 그 부대 의견으로 뭔가 혜택이 될 만한 사항을 추가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예산안 부대 의견의 개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예산안 부대 의견은 국회의 지적이나 요청을 담은 부대 의견으로서 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듬해 예산안 편성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발언을 한 건가요? 김 원장은 2015년 10월 26일 정무위 예산소위 4차 회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사무소 예산을 부대 의견에 담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은 삭감을 했지만 그 이듬해에 다시 예산을 부활시키는 과정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어떻게 뭐 조삼모사다. 한 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면 그게 어떻게 예산 삭감 조치고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네. 예. 일단은 그걸 떠나가지고 김기식 원장 자체가 굉장히 의외의 인사였어요. 예. 왜냐하면은 기존의 금감원장과는 전혀 다른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나름대로 참신성이나 어떤 혁신성을 갖다가 봤던 건데 그런 참신성과 혁신성의 바탕에는 사실은 도덕성이 깔려 있어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오비 합격으로 최근에 안지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른바 자라보고 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하지 않고 오늘 오후에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영 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준호 기자, 이 전 대통령이 그동안 옥중 조사를 계속 거부해 왔는데 혹시 검찰이 특별히 더 추가하는 혐의가 혹시 있습니까? 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혐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뇌물 111억 원 수수와 350억 원 횡령 등 모두 18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이후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이 3차례에 걸친 옥중 조사를 모두 거부하면서 결국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장다서로 전 총무기획관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10억 원을 받아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인데요.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영 씨도 여전히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보이콧한 데 이어서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판 보이콧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이 추가 조사를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최근 변호인단을 추가로 영입하며 재판 전략을 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혹시 항소 여부를 결정했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항소 기한인 이번 주 금요일 이전에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을 보이콧한 만큼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검토 중인데요. 그런데 항소를 포기하면 징역 24년형이라는 1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주말 내내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따라 2심 재판도 보이콧할지 아니면 법정에 나와서 결백을 주장할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방선거 소식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정책 공방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차 없는 거리로 홍보에 나서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은 박 시장의 7년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음악에 맞춰 몸을 푸는 박원순 서울시장. 종로 자전거도로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시민들과 자전거를 타고 찻길을 달렸습니다. 종로를 완전히 차를 비워버릴까요? 앞으로 서울시는 보행 친화도시 그리고 자전거 도시로 계속 함께 갖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경쟁자들이 박 시장의 정책 비판에 집중하자 새로운 정책으로 맞불을 놓으며 행정가 이미지를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경쟁자들은 박 시장의 7년 정책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당에서 박 시장을 추격하는 우상호 예비후보와 박영선 예비후보는 오늘도 3선 피로감, 정책 실패를 강조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처음 연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와 협공을 펼쳤습니다. 정말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고 이대로 또 4년 그대로 내버릴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미세먼지 한다고 사흘 만에 150억 날리는 거 보고 제가 이번에는 바꿔야 되겠다 확실히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내일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영남 지역 지방선거에 나서는 여야 후보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당에선 이길 때까지 도전하겠다는 후보가 많고 야당에선 이겨본 후보가 많았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시장 선거에만 4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